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디노입니다. 오늘은 리뷰를 위해 잠시 영입해온 아이폰 13 프로 맥스 써본 사람이 알려주는 장단점 총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아이폰 13 미니, 13, 13 프로를 구매해서 리뷰까지 했지만 유일하게 13 프로 맥스만 살짝 뒷북으로 하고 있네요. 사실 13 프로 맥스도 리뷰할 계획이었는데 사전 예약 한번 실패하니까 3주 정도로 미뤄지더라고요. 다행히 요즘은 물량이 많이 풀려서 당일 배송이 가능할 만큼 넉넉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까지 메인폰으로 써보고 써본 사람이 알려주는 장단점 바로 살펴봅시다. 가장 첫 번째 장점은 역대 최강의 배터리 타임입니다. 여태까지 나온 플래그십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는데 물리적 용량은 대략 4300mAh로 용량만 보면 이게 많은 건가 싶죠. 그렇지만 애플의 최적화도 무시를 못하는 게 요즘 아이폰 근황을 보면 갤럭시보다 더 오래 가는 수준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애플 말로는 전작 12 프로 맥스보다 최대 2.5시간 더 오래 간다고 하는데 스펙상표로 봐도 혼자 저 멀리 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 SNS 나 웹서핑 위주로 쓰는 패턴으로 쓰면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 충전해도 될 정도로 평균 9시간에서 10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한번 완충하고 그 다음날까지 넉넉하게 쓸 수 있어서 내가 휴대폰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오래 만진다 싶은 사람들에게도 가장 추천합니다. 반대로 첫 번째 단점은 뭐냐, 다들 아시다시피 무게는 단점으로 꼽아야 합니다. 스펙상 무게는 238g으로 바형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무게를 보여줍니다. 제가 리뷰하기 전까지 생폰으로만 쓰고 있음에도 상당히 무거워요. 누워서 유튜브 보거나 넷플릭스 볼 때 확실히 손목이 좀 저리더라고요. 요즘 스마트폰이 점점 무거워지는 추세이긴 해서 저도 무게에 어느 정도 단련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누구나 무겁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3g인 13 프로와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체감상 13 프로가 더 무겁게 느껴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13 프로 맥스가 면적이 넓다 보니 13 프로는 보통 한 손으로 사용하지만 프로 맥스는 저는 주로 두 손으로 사용해서 사용 패턴 때문에 13 프로가 더 무겁다고 느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뭐냐, 내장 스피커를 꼽고 싶어요. 요즘 플래그십 스피커들이 못 들어줄 수준은 아니고 다들 기본은 한다 생각이 들지만 13 프로는 음질이 정말로 좋습니다. 이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스마트폰 크기가 크다 보니 스마트폰 모듈 사이즈라든지 울림통을 더 크게 확보를 할 수 있어서 소리가 매우 우렁차게 들릴 뿐만 아니라 베이스도 제가 써본 스마트폰 중에서 매우 빵빵하게 들립니다. 스마트폰에 이 정도면 탈 스마트폰급 음질이에요. 반대로 두 번째 단점은 저는 가격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이폰 13 프로 공식 출고가는 무려 149만원으로 100만원대가 아니라 딱 150만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물론 이 가격으로 사는 사람은 없죠. 보통 쿠팡 기준으로 볼 때 카드 할인 받고 사면 134만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로맥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보통 기본 용량보다는 256기가를 더 많이 사더라고요. 256기가도 보면 무려 148만원을 보여줍니다. 지금 나오는 바형 스마트폰 중에서는 출고가가 제일 비싼 스마트폰인데 13 프로 맥스 가격을 볼 때 이게 절대로 가성비가 좋다, 쉽게 살만한 금액이다 라고 하진 않고 대부분은 구매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금액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통신사 할인 같은 것들도 거의 없다시피 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선 단점으로 꼽을만 합니다. 대망의 세 번째 장점은 120Hz 프로모션입니다. 이제 슬슬 입이 아프다 봐도 되는데 13 프로 시리즈가 아이폰 최초로 120Hz가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제일 기대하고 만족감이 제일 큰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아이폰 특유의 부드러움과 120Hz가 결합되니 스크롤 하나하나가 매우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13 프로 맥스에서 60Hz를 느끼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저전력 모드를 키면 강제로 60Hz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끊겨 보이거나 답답하다는 역체감이 들어요. 이제 플래그십에서 120Hz는 기본이 아닐까. 단점 세 번째는 충전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13 시리즈 중에서 가장 충전 속도가 느리다 생각이 되는데 13 프로 맥스 공식적으로 최대 27W 충전까지 할 수 있는데 요즘 많이 쓰는 애플 정품 20W 고속 충전기 기준으로 볼 때 30분에 42%가 차고 완충에는 대략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아무래도 물리적 용량이 좀 크다 보니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배터리가 상당히 오래 가는 걸로 위함을 삼아야겠네요. 마지막 장점 네 번째는 안정적인 디자인입니다. 개인적으로 13 프로와 비교해 볼 때 13 프로는 뭔가 카메라가 과한 느낌이 크죠. 카메라 사이즈는 맥스도 동일한데 13 프로가 면적이 크다 보니
13 Pro에서 느꼈던 카메라가 과하다 혹은 지나치게 크다던가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은 현저히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버를 쓰고 있는데 무광 느낌의 실버와 옆면 유광 스테인리스 느낌을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오래오래 쓴다는 목적으로 구매하신다면 실버가 가장 무난한 색이죠. 객관적으로 13 Pro와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저는 카메라 비율 때문에서라도 13 Pro가 더 괜찮다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써본 사람이 알려주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 장단점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프로맥스에 대해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무래도 가격과 무게 부분에서 가장 크게 걸리는 것 같은데 이 두 개만 극복할 수 있다면 저는 13 프로보다 더 훌륭한 스마트폰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충전 부분이야 뭐 느리긴 해도 역대 최고로 오래 가다 보니 퉁 칩시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